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픈 딸을 돌보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68세 김순희 씨입니다. 김순희 씨는 40년 전 28배 나이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이 계속 나고 먹지도 못하고 자꾸만 보채기만 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병은 태어날 때부터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감기도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순희 씨와 남편의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순희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몇 달에 한 번씩 입원을 반복했고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져도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딸을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미영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혈병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 순간 순희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면역 결핍증도 모자라 이제 백혈병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며 하늘을 원망했지만 순희 씨는 눈물을 삼키고 더욱 딸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미영이의 어린 시절은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 미영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아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늘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미영이가 7살 때 한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학교 갈 수 있어 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병원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가 공부에서만큼은 뒤처지지 않도록 직접 가르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는 출석 일수가 부족해 검정고시를 봐야 했고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미영이는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돌봐줘서 내가 살아있는 거야 하며 오히려 순희 씨를 위로했습니다. 20대가 된 미영이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응급실에 가야 했고 입원도 잦았습니다. 연애는커녕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순희 씨는 내 딸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구나 하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미영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고 미영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순희 씨는 하나님이 우리 미영이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며 감사했습니다.
미영이도 처음으로 집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 3일 반나절 근무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평범한 생활에 적응해 가던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년 전 미영이가 태어났던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1984년 3월 15일에 딸을 낳으신 김순희 씨 맞으시죠? 병원에서 중요한 일로 연락드린 건데 가능하시면 직접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희 씨는 이상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난 일로 왜 병원에서 연락하는 걸까요? 혹시 미영이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라도 있는 것일까 싶어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만난 직원은 매우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과거 의료 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1984년 3월 15일 저희 병원에서 같은 시간대에 2명의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희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요? 무슨 실수 말씀인가요? 아기가 바뀌어 간 것 같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의 증언과 의료 기록을 종합해 보니 두 아기의 신분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미영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DNA 검사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분도 마찬가지 상황이실 겁니다. 순희 씨는 병원에서 나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친딸인 줄 알고 키운 미영이가 다른 사람의 딸이라니. 그럼 자신의 진짜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하며 걱정했지만 순희 씨는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미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잖아. 하지만 순희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DNA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을 때 미영이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님은 따로 있다는 거야? DNA 검사 결과는 병원의 추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녀로 살아온 순희 씨와 미영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순희 씨는 결과를 받아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다른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 역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진짜 딸을 40년 동안 키워온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그 가족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긴장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가족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함께 온 여성이 바로 순희 씨의 친딸 혜진 씨였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40년 전 병원에서 바뀐 딸들은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였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혜진 씨를 키운 박 씨 부부는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려서부터 건강했어요. 한 번도 큰 병치레한 적이 없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희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은 다행이었지만 40년 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는 차분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죄송해요. 미영 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아파요. 미영이와 혜진 씨는 서로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언니가 내가 살았어야 할 인생을 산 것 같아 하며 씁쓸해했습니다. 박 씨 부부도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는데 순희 씨는 그 고생을 혼자 감당하셨구나 싶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미영이도 제 딸이에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어디 가겠어요? 혜진 씨도 반갑지만 미영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영이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마찬가지야.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기쁘지만 엄마가 없으면 안 돼. 40년 동안 나를 돌봐준 건 엄마잖아. 혜진 씨와 박 씨 부부도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혈연보다 정이 더 소중한 법이에요. 우리는 서로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두 가족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순희 씨를 친어머니로, 순희 씨는 혜진 씨를 친딸로 받아들였지만 40년 동안 쌓아온 정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이와 혜진 씨도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혜진 씨는 미영이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고, 미영이는 혜진 씨의 따뜻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순희 씨는 박 씨 부부에게 감사했습니다. 혜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못다 해준 사랑을 대신 해주신 것 같아요. 박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순희 씨를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그런 시련이 없어서 쉽게 살아온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순희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40년 동안 직장도 포기하고 자신의 꿈도 접고 오로지 아픈 딸만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친딸이 건강했다면 자신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부모님과 살았다면 건강했을까? 평범한 학교 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희 씨는 이제 두 딸을 모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미영이는 40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키운 딸이고 혜진이는 늦게나마 만난 친딸이에요. 둘 다 소중해요. 미영이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혜진 씨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주기도 했고 치료비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팠던 만큼 이제는 내가 돌봐드리고 싶어요. 혜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혜진 씨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딸로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박 씨 부부도 미영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놓친 사랑을 이제라도 주고 싶어요. 미영이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박 씨 부부를 부모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순희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화가 났어요. 병원의 실수로 40년을 고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영이를 돌보며 배운 것들이 많아요. 인내심도 생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고요. 미영이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프긴 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혜진 씨는 두 가정을 알게 되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두 가족은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40년의 사랑과 새로운 인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순희 씨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40년 전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이를 돌보면서 진짜 모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병원 측에서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보상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큰 금액의 보상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고생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미영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며칠씩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미영이의 말입니다. 순희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혜진 씨도 자신의 일상에 변화를 줬습니다. 회계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만난 언니와 어머니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두 딸을 보며 순희 씨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명의 착한 딸을 얻은 셈이네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영이의 건강 문제는 여전하고 때로는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처음에는 원망하고 화가 났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미영이도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겨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혜진 씨는 늦게나마 진짜 가족을 만나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박 씨 부부도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것 같아 좋아요. 미영이도 우리 딸이고 순희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라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현재 이 특별한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여전히 미영이를 돌보면서도 혜진 씨와의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미영이는 건강을 회복해가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진 씨는 일과 가족을 모두 챙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은 시련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의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가족이 그 증거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만이 가족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순희 씨와 미영이, 혜진 씨,
그리고 박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픈 딸을 돌보며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딸의 감사한 마음, 늦게나마 만난 진짜 가족과의 따뜻한 만남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희 씨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모두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미영이의 건강도 꾸준히 관리받고 있고 혜진 씨는 두 번째 어머니인 순희 씨를 친어머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4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미영이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고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도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출생 직후부터 전자칩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요즘 자신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순희 씨도 그런 딸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혜진 씨도 자신의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만난 언니와 어머니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박 씨 부부도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해졌다며 기뻐합니다. 혜진이 하나뿐인 딸이었는데 이제는 미영이라는 또 다른 딸이 생겼고 순희 씨라는 소중한 어머니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망하고 좌절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순희 씨는 40년 동안 아픈 딸을 돌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직장도 꿈도 때로는 자신의 건강도 뒤로한 채 오로지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미영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이 역시 평범한 아이들이 누리는 행복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된 후에도 이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정이 혈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난 가족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혈연 관계보다 선택받은 가족,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순희 씨 가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사랑과 인내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순희 씨는 현재 69세입니다. 40년 동안의 고생으로 몸은 많이 지쳤지만 마음은 평안하다고 합니다.
두 딸을 모두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미영이는 올해 4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보살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혜진 씨도 40살입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두 가족 모두를 챙기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진짜 가족을 만나서 인생이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사랑의 힘,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인간의 강인함까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순희 씨 가족의 이야기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희 씨가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순희 씨의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병원에서의 실수로 시작된 40년간의 시련이 결국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이어진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사랑과 인내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희 씨가 40년 동안 겪었던 구체적인 어려움들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미영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가 태어난 후 첫 번째 입원을 했을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생후 6개월 된 미영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순희 씨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고 작은 감염도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그날부터 순희 씨의 전쟁 같은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가 돌이 되었을 때 순희 씨는 모든 육아서를 섭렵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밤낮 없이 미영이의 체온을 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우리도 미영이도 다 지쳐. 하지만 순희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영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이 폐렴으로 번졌고 미영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24시간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3일 동안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미영이만은. 다행히 미영이는 고비를 넘겼지만 순희 씨는 그때의 공포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4살이 되던 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혈액 수치에 이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백혈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만 이런 일이? 하지만 울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백혈병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전국의 좋은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백혈병은 아니었지만 혈액에 문제가 있어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또 다른 병이구나 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미영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치원은 어려웠고 특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순희 씨는 선생님들에게 미영이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미영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싶으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면 미영이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순희 씨의 간절한 부탁에 선생님들도 특별히 신경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작고 여약해서 자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미영이는 맨날 아프니까 같이 놀기 싫어. 다른 아이들의 말에 미영이는 상처받았고 순희 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만큼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졌잖아. 미영이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영이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출석 일수를 채우기 어려웠고 다른 아이들의 감염 위험도 컸습니다. 순희 씨는 고민 끝에 홈스쿨링을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줄게. 우리 집이 미영이만의 특별한 학교야. 순희 씨는 교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미영이를 위해 모든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수학, 국어, 영어, 과학까지 밤낮으로 공부해서 미영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미영이도 엄마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몄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아. 우리 미영이와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미영이 교육, 병원 치료,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미영이만 보고 사는 것 같다. 나는 이 집에 없는 사람 같아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순희 씨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미영이를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주일에 2~3번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미영이를 어떻게 볼까? 따돌리지는 않을까? 처음 학교에 간 날 미영이는 너무 신이 나서 집에 와서 종일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셨어.
그리고 친구들도 나랑 같이 놀자고 했어. 순희 씨는 미영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미영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나보고 약골이라고 놀려. 그리고 선생님한테 미영이는 병균 옮길까봐 무서워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순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른들까지 그런 편견을 가지다니. 순희 씨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미영이 병은 전염성이 없어요. 오히려 미영이가 다른 아이들의 병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큰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 상태를 정확히 몰랐네요.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후로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학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미영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청소년기 특유의 반항심도 생겼습니다.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놀고 싶어. 왜 나만 이래야 해? 순희 씨는 미영이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너를 자유롭게 놀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더 건강해지면 그때는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영이는 점점 우울해했습니다. 그때 순희 씨는 미영이와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상담을 받으면서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영이를 너무 과보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씩 미영이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미영이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영이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미영이의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이네요. 미술대학 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희 씨는 기뻤습니다. 미영이에게도 꿈이 생긴 것입니다. 미영이는 엄마, 나도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라며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미영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순희 씨는 미영이의 미술 공부를 위해 개인 레슨까지 받게 해주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미영이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내신 성적이 낮았고 입시 전형에서도 불리했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지원해야 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미영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할 수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해? 순희 씨도 마음이 아팠지만 미영이를 격려했습니다. 미영아,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 더 강해지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 미영이는 엄마의 말에 힘을 얻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미영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미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수업을 빠지는 일이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내 그림을 통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미영이의 작품들은 아픔을 이겨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가 대학생이 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미영이가 성인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20살이 넘어 대학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장기 입원을 권했습니다. 순희 씨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미영이와 함께 싸워온 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마련해야 할까?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모든 걸 걸어보자. 미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25년 만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순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미영이도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고생까지 시켜서라며 미안해했지만 순희 씨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미영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순희 씨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미영이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직장도 구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엄마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미영이의 말에 순희 씨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병원으로부터 그 충격적인 전화가 온 것입니다. 40년 전 신생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순희 씨는 분노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생이 모두 병원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영이에게 사실을 말할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미영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내 정체성은 뭐야?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DNA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순희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친딸인 줄 알았던 미영이가 다른 사람의 딸이라니. 그럼 자신의 진짜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혜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도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친딸이구나.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혈연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는 기쁨과 동시에 내가 함께하지 못한 40년이 아쉽다 하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박 씨 부부를 만났을 때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친딸을 뺏어간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해요. 하지만 박 씨 부부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는데 순희 씨는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그 고생을 혼자 감당하셨다니 죄송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진 씨를 친딸로 받아들여야 할지, 미영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았습니다.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40년 동안 쌓아온 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현재 순희 씨는 두 딸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미영이는 40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키운 딸이고 혜진이는 늦게나마 만난 소중한 친딸이에요. 둘 다 제 자랑스러운 딸들입니다. 미영이와 혜진 씨도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혜진 씨는 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온 모습이 존경스러워요라고 말합니다. 미영이도 동생을 만나서 좋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라고 합니다. 박 씨 부부와 순희 씨 부부도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서는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자칩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중 체크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도 연락해왔고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영이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희망이라는 주제의 개인전도 준비 중입니다. 내 작품을 통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혜진 씨도 자신의 안정적인 상황을 활용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만난 언니와 어머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순희 씨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경험담을 책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사랑, 시련을 극복하는 인간의 강인함,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년 전 그 병원에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사랑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순희 씨가 미영이를 돌보면서 겪었던 작은 기적들과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미영이가 6살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미영이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미영이는 또다시 병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병실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가져오고 반짝이는 전구도 달았습니다. 미영이는 엄마, 우리 병실이 제일 예뻐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늘 긍정적일 수 있어요? 순희 씨는 답했습니다. 미영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웃으면 미영이도 웃거든요. 미영이가 9살 때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미영이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는데 순희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 감염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1시간만,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가야 해. 미영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를 데려다주고 1시간 내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어 잠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은 햇빛처럼 밝았습니다. 엄마, 너무 재미있었어. 케이크도 먹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순희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미영이에게는 이렇게 큰 행복이 되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미영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순희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미영이에게 정상적인 또래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이는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미영아, 너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보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말이야. 처음에 미영이는 나와 같은 애들이 또 있어? 하며 놀랐습니다. 첫 모임 날 미영이는 긴장했지만 금세 다른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우와, 너도 병원에 많이 다녀. 나도 그래. 아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순희 씨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미영이가 15살이 되었을 때는 첫사랑도 생겼습니다. 같은 모임에 나오는 준호라는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나도 예쁘게 화장할 수 있을까? 다른 여자애들처럼 말이야. 미영이의 말에 순희 씨는 가슴이 저몄습니다. 아픈 아이라고 해서 사춘기의 감정까지 억압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미영이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예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예뻤나? 거울 앞에서 수줍게 웃는 미영이를 보며 순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의 순수한 첫사랑은 두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픈 아이들도 이런 순수한 감정을 가질 수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영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순희 씨는 미영이의 성년식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던 미영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정말 용감하게 여기까지 왔어. 이제 어엿한 어른이야. 성년식 날 한복을 입은 미영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미영이의 성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게라고 다짐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18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미영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미영이의 말에 순희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미영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미영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의 그림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희망을 그린 아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작가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깊이가 있다. 심사평을 읽으며 순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시상식 날 미영이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25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준 엄마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미영이가 30살이 되어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을 때 순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영이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옛 친구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순희야, 이제 좀 여유가 생겼지? 우리랑 같이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자. 순희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미영이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도 행복해질 시간이야.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해봐. 미영이의 배려, 깊은 말에 순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순희 씨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시간이 평온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네. 서예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의 경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고민은 정말 작은 거네요. 그때부터 순희 씨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순희 씨의 말에 많은 부모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병원으로부터 그 충격적인 전화가 온 것입니다. 40년 전 아기가 바뀌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순희 씨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돌본 미영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니.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며칠 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40년 동안 함께한 정이 더 소중하지. 그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영이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딸이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아요. DNA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여전히 모녀야. 순희 씨의 말에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는 날 순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로 혈연 관계가 아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희 씨는 40년 동안의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미영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첫걸음을 뗐던 날, 아프다고 울 때 품에 안아주었던 수많은 날들. 이 모든 추억이 가짜였다는 건 아니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랑이었어. 순희 씨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진 씨를 처음 만나는 날은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내 친딸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닮았을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혜진 씨를 처음 봤을 때 순희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나와 닮았네.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말하는 투나 습관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혜진 씨도 어머니와 정말 닮았네요라며 신기해했습니다. 40년 떨어져 살았지만 혈연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서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영 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혜진 씨의 말에 순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박 씨 부부를 만났을 때도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내 딸을 40년 동안 키워주셨구나.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건강한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는데 순희 씨는 그 고생을 혼자 감당하셨다니. 박 씨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희 씨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첫 만남 후 며칠간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미영이와 혜진이 두 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둘 다 내 딸이야. 미영이는 40년 함께한 딸이고 혜진이는 늦게 만난 친딸이야. 혜진 씨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담스러우시죠? 천천히 친해져요. 혜진 씨의 배려에 순희 씨는 고마웠습니다. 미영이와 혜진 씨가 처음 만났을 때도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에요. 안녕, 미영이야. 반가워.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이 차이도 없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 씨는 미영이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내가 살았어야 할 인생을 산 거구나. 아프면서도 이렇게 밝게 살아온 게 정말 대단해. 미영이도 혜진 씨를 보며 부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다행이야. 내가 아픈 대신 동생이 행복했으면 그걸로 됐어. 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추억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순희 씨는 박 씨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함께하지 못한 40년을 대신해 주신 거네요. 박 씨 부부도 순희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미영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그런 시련 없이 쉽게 살아온 것 같아 죄송해요. 혜진 씨는 미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못 경험한 것들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미영이는 혜진 씨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동생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겠어. 두 딸과 함께하는 순희 씨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미영이와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혜진 씨와 만나는 시간도 의미 있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혜진 씨와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 순희 씨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한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상담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서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몸이 많이 좋아져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도 준비 중이고 병원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진 씨는 회계사 일을 하면서도 두 가족을 챙기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게 만난 가족들 덕분에 인생이 더 풍성해졌어요. 박 씨 부부도 확장된 가족에 만족해합니다. 딸만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딸과 소중한 어머니까지 생겼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라는 메시지,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없도록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자주 말합니다. 40년 전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도 긍정적입니다. 아프긴 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혜진 씨 역시 늦게나마 진짜 가족을 만나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 그리고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은 시련과 아픔이 결국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이어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